자,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치트키죠. 대표적인 치트키. 자, 카푸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앞전에도 카푸어에 대해서 몇 번 썰을 풀었는데, 자, 이번에는 경제가 어려운데 카푸어는 왜 늘어날까? 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. 아니, 그렇지 않나요? 여러분, 지금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. 돈 벌기 힘들고, 돈 나가는 데 많고, 직장 잡기도 힘들고, 어느 누구 하나 쉬운 사람이 없는 걸로 아는데, 왜 전국 각지에서 이 카푸어 꿈나무들은, 카푸어를 꿈꾸는 이 꿈나무들이 왜 많아지는 걸까요? 이게 뜬구른다는 소리가 진짜 많아졌어요. 오히려 훨씬 더 많아졌어요. 아니, 유튜브에서 카푸어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카푸어를 하지 말라고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. 여기저기서 카푸어하면 인생 망한다, 카푸어하면 뒤가 없다, 인생 꼬꾸라지고 싶냐, 차에 그렇게 정신 팔려 있으면 안 된다. 그런 현상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거든요. 르알님 뭐세요? 굉장히 많은데 왜 늘어날까? 더 늘어났어요, 여러분.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중고차 매장은 오히려 영업이 더 잘 될 거예요. 더 잘 될 겁니다. 그래서 참 웃겨요. 과연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려고?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려고 이 카푸어들이 계속 늘어나는 걸까? 카푸어 저것도 그냥 돈 일시금을 사는 게 아니라 연끌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게 문제죠. 그러니까, 자, 일시금을 사면서 카푸어가 아니죠. 일시불로 사면 카푸어가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차가 4천만 원에 2천만 원 선수금 넣고 하는 것도 카푸어가 아니에요. 카푸어는 그냥 할부 땡기는 게 카푸어입니다. 오랄부. 애초에 차 살 돈이 있다, 그건 카푸어가 아니에요. 카푸어라고 하면 애초에 살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없는데 그냥 오랄부로 땡기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게 다른 사람들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고, 카푸어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 하면, 남자의 자존심은 차. 자, 남자의 자존심은 차라고 인식되는 그릇된 인식. 이게 나이가 든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보통 카푸어도 20대 많아요. 20대 초반에 많습니다. 중반에. 30대 분들은 잘 없어요. 왜냐하면 30대 분들은 직장이 자리 잡고 수익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,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카푸어 짓을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, 이제 갓 민증에 피도 안 마른, 이제 군대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20대 초반에 중반의 친구, 아니면 20대 딱 20살 된 사람들,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면, 남자의 자존심은 자동차지. 차가 남자를 대변하지. 남자 차 빼면 십체지. 이런 약간 헛된, 허세,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대부분 카푸어짓 하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어려요. 굉장히 어려요. 물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.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
이런 짓을 잘 안 해요. 아니면 그만한 능력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죠. 돈을 벌린 거 하면.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. 젊은 친구들 중에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? 자,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? 카푸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. 여자한테 먹히니까.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.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큽니다. 예.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자들한테 먹히거든요. 물론 다 먹히는 건 아닙니다. 예. 여자한테 환장해서 여자하고 어떻게 뭐 모텔까지 가가지고 온라인에 해보려고 어떻게 한번 어? 데이트 좀 가보려고 어떻게 한번 잡으려고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. 젊은 나이 때. 이게 남자들이 괜히 오해 산다니까 짐승으로. 이런 사람들 때문에. 약간 보면 남자들 중에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약간 이런 꽂힌 사람들. 이런 성적인 거 꽂힌 애들 있단 말이에요. 짐승 같은 애들. 어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카푸어들 중에 굉장히 많은 거야. 근데 생각해보세요. 아무리 내가 여자하고 어떤 그런 반문화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냥 할 수 없잖아요. 맨몸으로 꽂힐 수 없잖아.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?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차 가지고 안 되니까 외제차를 뽑는 거죠. 아직까지 많은 거예요. 이게. 그 사람들 논리는 그거예요. 이렇게 해야 야가치를 꽂혀가지고 모텔까지 갈 수 있다. 이렇게 해야 먹힌다. 이거 먹힌 애들 많다. BMW 타고 타락하면 탄 애들 많다. 저 누구야 우리 저 전두현님? 전두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. 남들 같지 않습니다 이게. 자 그리고 정말 큰 이유 정말 큰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게. 여러분 지금 뭐 경제 안 좋다는 거 잘 알고 있죠. 물론 예전에도 안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고 나중에 가면 뭔가 더 좋아진다는 기대가 없죠. 왜냐 지금 뭐 원래부터 경기가 안 좋았지만 이 메로나가 제대로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모든 분야의 기름을 다 부어가지고 지금 어디 하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습니다. 사람 뽑는 데가 없잖아. 그래서 제조업이 잘 안 돌아가니까 사람 안 뽑잖아요. 잘 안 뽑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사기업에서 무기한으로 채용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? 공무원 시험을 내몰린단 말이에요. 공무원 시험으로. 그리고 설령 뭐 취업이 된다 칩시다.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방 사람인데 서울 쪽으로 취업을 했다. 그러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? 대출을 받아서 가잖아요. 그러면 월세 내고 뭐 대출금 내고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. 굳이 차가 없어도 이것저것 생활하면 벌이에 비해 내가 모을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. 이거 다 아시잖아요, 여러분. 근데 저기서 차까지 질러버리면 돈 모으는 건 포기하는 건 고사 치더라도 마이너스죠, 마이너스. 마이너스죠. 카푸의 무서움이 그런 거예요. 뒤를 안 본다는 거예요, 뒤를.
뒤를 안 보고 지른다는 거예요. 그게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위험한 건지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? 그냥 살아도 위험한데 뒤를 안 보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지른다. 그것도 보니까 캐피탈로 해가지고 막 15%, 연 12%, 15% 고금리로 해가지고. 그래가지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그 카푸어들 중에 그 할부금을 만나고 못하는 사람 대부분이래요. 그러니까 애초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야. 차를 살 자격이 없는 거야 그냥. 할부를 해도 그 돈을 제때 내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떡합니까? 차 못 내니까 캐피탈에 자꾸 채권 시침 들어오겠죠. 빨리 갚으라고. 어? 안 갚으면 차 가져간다. 그래서 차 뺏기고 어? 돈 채용 감당 못하니까 신용불량이 되고 취업 못하고 악순환 연속이죠.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제가 어떤 영상 보니까 알게 된 건데 한번 카포해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자빠졌어요.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할부 못 갚고 며칠 동안 며칠 했는데 그 연체된 것도 못 계속 이제 교고장 날라와가지고 빨리 갚아라 안 그러면 차 뺏긴다.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못 갚아가지고 차 뺏겼어. 뺏기고 신용불량 됐는데 그러면 자기 인생이 나라로 떠졌다는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. 아 이제라도 또 정신 차려가지고 뭐 신용을 회복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산다든지 카푸어 짓은 절대 안 한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거야. 그 외제차 사는 버릇을 못 버리고 또 사는 거야. 난 더 웃긴 게 그게 차를 뽑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차를 뽑아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. 자, 네 번째가 뭐냐면 나는 그게 좀 크다고 생각해요. 어, 중고차 구입 시 대출 한도를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해요. 애초에 안 되면 못하게 해야죠. 아니 생각해봐. 그 20대 친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? 그 20대 돈 빚이 많아가지고 주저앉으면 나머지 30대 40대는 뭐 안 봐도 비교할 거 아닙니까? 뭔가 이제 제대로 날개를 펴보기 전에 인생이 꺾여버리면 누가 살아요? 어떻게 해?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? 그러니까 이게 왜 카포를 왜 하겠어요?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그냥 뽑아준다는 거잖아. 뽑아주면 안 되죠. 차를 팔더라도 충분히 이 차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뽑아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다 뽑아주잖아요. 약간 그런 거 예전에 지금 카드 지금 에지 카드 이제 에지 카드가 지금 없어졌잖아 아시죠? 원어플 에지 카드 사건 아시죠? 카드 대란 그 사건하고 그냥 똑같은 거 이게 분야만 다를 뿐. 그때도 그 에지 카드 시절에 그게 왜 유명했냐 하면 그때 카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작정 다 뽑아줬어요 그냥 카드를 신용카드를 한도 없이 그냥 조건 없이 다 뽑아주다 보니까 그 카드를 막 쓰다 보니까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감당 못해서 막 한강에 뛰어가서 엄청 많아진 그때. 그래서 그때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그 카드 기어서 팔아버렸잖아요. 아시죠?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혀졌긴 한데 앞전에 그 사건의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. 그 카드 사건. 물론 이 카드 사건하고 이 중고차하고 분야는 다르지만 약간 진행하는 과정이 똑같습니다. 이게 똑같아요. 그 이 LG 카드 사건 얘기하면 이와 관련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. 그때 신불자 되고 집 날라가고 이혼하고 직장 잘리고 지금까지도 빚 못 갚아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. 그냥 중고차 같은 데 가면 이 사람이 아무리 땡전 앞으로 안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프라이브를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돈 오는 애들이 뭣도 모르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순진한 그 세상 물질 모르는 순진한 애들 이제 낚여가지고 중고차 딜러들 뭐 그러니까 다 중고차 딜러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악성 나쁜 딜러들이 얘네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그냥
풀로 할부해가지고 제일 비싼 캐피탈로 해가지고 차 뽑아주는 거 아니겠어요? 네 인생이 좆되든 말든 그거 우리 할 바 아니야. 아, 지금 똑같잖아요. 지금 원어플림 지금 카푸어 하는 짓이나 그 카드 대장 사건이 똑같잖아요. 지금 똑같잖아요. 아무 능력이 없고 감당한 능력이 아예 없는데 그냥 무작정 해준다는 거잖아. 신용카드 발급해 준다는 거잖아. 지금 자동차도 뽑아준다는 거 아닙니까? 당장 수익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그냥 풀 할부해가지고 이 사람이 인생이 꼬꾸라지든 자빠지든 못 갚든 그거 우리 할 바 아니다. 어차피 이 사람 뭐 차 못 갚겠다고 우리가 그 차를 헐값에 매수하면 된다. 지금 이런 식이잖아 이게. 아니 이게 이미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퍼지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자제력을 못 가지냐 말이에요. 저도 올해 차값 다 갚았는데 이제 숨통이 트인다고요? 그러니까요.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있잖아요, 여러분. 일반 뭐 새 차를 사도 국산 차를 사도 이 할부금 나가는 게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. 국산 차를 사더라도 외제차 하면 더 하죠. 여러분 직장 다니고 월급 받아가면서 이 차값 메꾸는 것도 장난 아니잖아 이게. 그 우리나라 자동차의 큰 손이시네요. 저 닉네임이. 예. 책임 매니저 아닐 텐데요. 회장님 아닙니까? 예, 원어플이 저분 회장님 아닙니까? 우리나라 자동차를 줌 잡으신 분 아니에요? 근데 왜 책임 매니저입니까? 강등됐습니까? 뭐 잘못한 거 있어요? 아, 농담이고요. 아무튼 이걸 못하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. 아예 시도조차도 못하게끔. 어? 안 그래요? 근데 이걸 오히려 조장하고 있잖아 이게. 아니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20살, 21살이 라더라도 사회 판단이 안 되잖아요. 나중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러면 훨씬 어른들이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. 어떻게든. 근데 지금 이거를 못하게 잡아주는 제도나 사람들이 없잖아 이게. 나라에서도 이걸 얘네들이 카푸어지서 못하게끔 아예 뭐 막는 방법도 없잖아요. 오히려 조장하고 있잖아요.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.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애초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차를 뽑아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어떻게 보면.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. 안 그래요? 차를 가진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근데 차를 가지더라도 능력이 되고 감당이 가능한 사람, 애초에 차값이라든지 기본적인 기름값은 내가 스스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몰아야 정상이잖아요. 근데 카푸어든 그게 안 되잖아. 안 되는 차를 뽑아주고 자체가 비정상 수준이 아니라 완전 초비정상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엄청난 사회가 문제 될 겁니다. 이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날 거예요.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는 데가 많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카푸어 분야에서도 곡소리 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특히 젊은 친구들 카푸어 시도조차도 하지 마세요. 카푸어 시도조차 하지 마. 누가 아무것도 없어도 돈 없어도 차 뽑아준다는 사람 있으면 믿고 걸으세요. 음? 인생 골러가고 싶으면 질러요. 인생 골러가고 싶으면 어린 나이 때부터 자빠지고 싶으면 신불자 돼가지고 취업 못하고 방황하고 싶으면 자질러요. 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독일 3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어린 나이 때부터 비싼 차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위험한 짓을 안 저지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내 인생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